그래서 이 음악을 실제로 연주하는 악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합주. 정악 합주를 봤을 때 그 합주를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박을 들고 계시는 분을 집박 누구 서양 음악에선 지휘 누구 하듯이. 근데 이분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분을 뵀을 때 난 저분이 직책이 제일 좋다. 저거 하나 치고서는 월급 똑같이 받나 봐. 이러고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서 보니까 이분은 정말 원로시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음악을 다 꿰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성품이나 이런 인품 같은 것도 충분히 리더로서의 그 자격이 되시는 분이 서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박은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박달나무가 굉장히 단단한가 봐요. 그래서 박달나무 아니고도 뭐 대추나무로도 만들고 그런다고 하는데 기본 우리 책에는 박달나무라고 얘기했으니까 박달나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시작할 때 보통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작하면 나이즈 하고 연주를 해요. 그럼 이분이 계속 이렇게 서 계시다가 연주가 다 끝나면 그대로 이분들을 향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악을 잘 모르실 때 이게 음악 언제 끝나지? 그러면은 박을 3번 치면 아 일단은 이 음악은 끝났구나 하고 안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은 한 번 치면 시작을 하고 3번 치면 이렇게 음악이 끝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닮은 사람이 하나 저기 서 있어요. 자, 가야금 사이즈가 다르네요. 그쵸? 어떤 가야금이 더 나중에 생겼을까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라고 했을 때 요쪽? 요거요? 요게 나중에 생겼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작고 좁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빠른 연주가 가능하다.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줄의 간격이 넓어서 빠른 음악은 연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기는 느린 음악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양반네들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악할 때 쓰는 가야금이에요. 일반 대중들은 아이고 나는 그렇게 느리는 못해. 난 빠른 음악 할 거야. 그래서 이 악기는 19세기에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음악을 할 수 있는 산조 가야금. 이거는 나이즈 헤르당 하는 정악 가야금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야금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요거 먼저 갖고 계세요. 자, 요 끝에 보면 요걸 꼭 보셔야만 돼요. 제가 요게 끝에 보면 머리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양의 귀처럼 생겼다 해서 양이두라고 그래요. 근데 요렇게 생긴 악기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대요. 그러니까 또 있을까봐 드물대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서 나도 있어 이러고 나올까봐 드물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악기 이제 오래됐어요라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도대체 올해 얼마나 됐는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가야금이라고 했을 때 가야금은 뭐냐면 가야의 현악기다. 가야는 어디 있었나요? 가야는 김해, 낙동강 하구에 김해 고기에 가야가 있었어요. 근데 가야가 망하고 진흥왕 신라로 투항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 적혀 계신 분이 우르기. 그때가 6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금 참 오래된 악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젠데? 그냥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6세기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바이올린은 언제지? 그때 1500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첼로는 언제지? 뭐 1700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옛날부터 이렇게 예술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 6세기일까라고 의문을 갖고 그 다음을 보면은 가야금은 미추왕 시절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쵸? 요러한 토우가 흙으로 만든 인형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장경호라고 하는 이렇게 목이 긴 항아리에 붙어 있어서 어머 이 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이걸 봐서는 우리는 3세기부터 있었구나. 되게 옛날에 이런 악기가 있었구나. 옛날에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었을까? 악기를 연주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 정도면 많이 즐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문화 수준이 우리가 참 높았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업을 끝나고 특강을 끝나고 나가시면 바로 잊어버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으시게 가야금은 몇 줄이에요? 12줄. 자, 12를 이제 3의 배수로 하면 369, 369, 12. 그쵸? 3세기, 6세기, 9자 빼고 12세기. 12줄을 3의 배수로 쭉쭉쭉쭉 내려오시면 3이잖아요. 그쵸? 3세기부터 낙동강 하구에 가야금은 존재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연주를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뭐 했지? 몰라. 자, 산조에서는 여러 가지 산조를 뭐라 그러냐면요. 기악의 판소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조하면은 내 이놈, 우조는 이렇게 호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징지으로나 이징 이리 오너라 이렇게 질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는 평조해갖고 화평하게 춤추고 싶게 좋다. 으이씨구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선율도 있는가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슬픔도 있다 그랬죠. 나는 슬퍼요. 하루 종일 슬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심령나게 이러면서 쿵짝짝 쿵짝 이러고 노래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야금에서 도대체 뭐 하나 했더니 아 그런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연주를 들으실 일이 있으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고예요. 가야금이 이제 대표적인 악기라면 검은고도 대표적인 악기죠. 우리나라에. 자, 검은고 볼까요? 검은고는 현금이라고 적었는데 현학금해서 검은고 연주 한번 해봐 주세요. 연주 잘 하셔야 돼. 계속 하셔요. 계속 해. 자주머리 해도 좋아. 아니 중중머리 해보세요. 막 시켜도 해요. 자, 이랬더니만 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학이 날아와서 연주를 했대요. 사실 제가 학 차림을 했어야 되는데 학치고 너무 뚱뚱해서 자 됐어요. 그래서 학이 날라서 이렇게 쫙 하는데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검은 학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현학금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학자가 빠지고 현금이라고 그랬다가 그것을 순수 우리나라 말로 검은고라고 했다랍니다. 그래서 검은고는 모두 6현으로 되어 있어요. 가야금은 몇 현? 12현, 12현. 실크줄로 만들었고요. 아까 다 설명을 못했지만 가야금은 이렇게 봤을 때 안쪽이라고 해서 검은 이렇게 브릿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검은고는 보니까 어때요? 여기 이렇게 바 같은 게 쭉 있네요. 둥. 자,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아무데나. 응. 뭘 아셨어요? 멀면은 음은 낮고 가까우면 음은 높구나.
그렇게 연주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뭘로 연주를 해요? 요런 걸로 연주를 했어요. 이게 술대라고 하는 건데 대나무과의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는 땅 치면은 대점을 친다 그러고 소점을 디그지그지그 하면 소점을 하고 두루룽 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가야금에서는 우룩이라는 그 악인을 기억을 했죠? 근데 우리가 베토벤, 뭐 모차르트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또 한 분 유명한 분 외워보죠. 자, 이름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왕산악. 몇 세기? 그 다음에 이분은 고구려예요. 옥보고 해보세요. 뭘 봐요? 옥보고. 몇 세기? 자, 두 구를 합치면 몇 세기 몇 세기? 4세기 8세기. 그냥 세 개를 빼면은 48. 외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검은고도 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악기였구나 막연했는데 그냥 막연했던 걸 한번 확실시 해보느라고 제가 세기를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검은고는 여기 술대라는 악기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일단 들어보죠. 자주머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시간 관계상 끊었습니다. 자, 검은고를 실제 연주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무게감 있죠? 벼랑간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검은고가 굉장히 어려운 악기예요. 어려운 악기지만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묵직하고 그래서 남정네들이 되게 좋아했던 우리의 악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아까 왕산악하고 옥보고를 오늘 나가시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이에요. 대금인데 대금 선생님 오시기 전에 거기 준비하고 계세요. 만파식적이라고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대금 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금 소리를 들으면은요 벼랑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힐링이 되는 거예요. 조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만파가 그친다. 저 음악을 들으면. 그래갖고 만파식적이라고 했었대요. 횡적의 대표적인 악기고요. 가지고 오세요. 이 악기 특징은요. 천공이에요. 천공은 뭐냐면은 지금 대금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해서 불죠. 이렇게 해서 부는데 이 뚜껑을 열면은 청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또 하나의 구멍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얇은 막으로 덮여져 있어갖고 여기서 김이 들어가면 여기를 차면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대금의 소리가 나는 것은 이 천공에 붙어 있는 가는 그 억새풀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부는 건데
요 두께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것 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삶은 계란 삶아 드시면 그 얇은 막 하나 있죠. 그 정도의 두께가 있어서 손으로 쾅 하면 이게 찢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막고 있는 거예요. 멋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보호해야 돼요. 자, 대금 소리를 한번 실제로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으신 음악은 지금 청송곡이에요. 청송곡이라고 하는 것은 가곡의 태평가 반주 음악이었어요. 근데 그 음악이 너무 반주 음악으로만 존재하기에는 아쉬워서 그것을 독주곡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악스럽죠. 소금 할 건데요. 일부러 약간 경쾌한 거 해봐 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소금이에요. 소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부는 관악기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횡으로 부는 거예요. 대금, 중금, 소금, 그 다음에 소, 단소, 퉁소. 이렇게 악기들이 있어요. 대금이라는 악기는 언제 생겼을까요? 라고 저는 또 궁금했어요. 항상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기억을 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외울까 했더니만 대금하고 비슷하게 생긴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1. 근데 1은 너무 빨라.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숫자 뭐가 있을까요? 7. 그래서 7세기에 대금이 생겼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피리. 피리는 정말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가운데 뚱뚱한 피리만 당악기하고 함께 들어온 당피리예요. 그래서 피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악기를 보면서 저게 피리인가 저게 단소인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피리는 일단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피리예요. 그리고 소들은 다 이렇게 해요. 대금도 단소도 피리나 그래서 피리 하면은 물고 하는 거였구나 몰랐단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관악기 이랬는데 피리를 물어요. 근데 대부분 피리 물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얼굴이 새빨개지는데요. 또 잘하는 사람은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숨을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 선생님은 아마 얼굴 안 빨개질 거예요.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새피리라고 그래갖고 얇아요. 그래서 얇다라는 얘기는 아주 고운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작은 소리를 내고 실내악에만 편성되는 그런 악기고요. 당피리는 소리가 커요. 그리고 무거워요. 나처럼. 이런 무거운 이런 소리 내요. 반면에 향피리는 저희가 주로 많이 모든 음악에 쓰이는 악기예요. 그래서 피리는 소리가 그러니까 악기는 되게 작지만 소리가 무지 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음악에서는 거의 리더라고 해도 그러니까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한번 향피리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는데요. 상령산이라는 정악 음악을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굉장히 진중한 그런 무게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필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한국 음악에서는 중요한 악기에서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 이 5악기가 중요한 악기이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해보고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해금이라는 악기는 요즘 제일 잘 나가. 그 해금이라는 악기는요,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줄이 2줄인데요. 이 둘의 관계는 도, 솔의 관계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연주하냐고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봤더니 이렇게 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 레, 미, 파. 반음이잖아. 미하고 파가. 그러고선 그 뒤에 줄을 또 땡기면 솔, 라, 시, 도. 이렇게 하는데 이 해금이 요즘 잘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디를 짚느냐에 따라서 전조가 가능해요. 쉽게. 빨리빨리. 이런 악기들은 지금 전조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머리를 써야 돼요. 아, 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 악기는 반음 올려, 쫙 내려. 반음 올려, 쫙 올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악기고요. 해금이 들어온 것은 918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기로 하면 10세기. 제가 발음을 천천히 해야지만 좀 부드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서 외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900,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해서 그 즈음에 이 악기가 들어와서 연주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악기는 지금 재료를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악기의 재료가 금, 쇠, 석, 사죽, 포토, 형목. 그래서 금, 쇠와 돌과 실과 대나무와 바가지와 흙과 가죽과 나무로 그것을 다 재료로 하는데 그 재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얼핏 보면은 어디 쇠가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쇠는 요렇게 받치고 있는 얘가 있으면 꼬끄닥 넘어지니까 여기 안에 쇠가 있어요. 그래서 못 넘어지게 쇠가 있고요. 돌은 하도 얘를 비비하니까 비비하니까 여기가 다를까봐 돌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실은 물론 요게 실이죠. 그래서 명주실로 되어 있고요. 죽은 얘예요. 이렇게나 큰 게. 그래서 그 대나무 밑둥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와 그랬구나. 그 다음에 포가 어디냐면요. 요거예요. 포는 뭐냐면 바가지. 바가지만큼 깎아서 브릿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를 조금 올리면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소리가 작아지고 가운데 중앙으로 이렇게 내리면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요게 지금 위에 있으니까 소리가 조금 작고 요 내리면은 소리가 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는 우리 집 질 때도 흙을 열심히 바르잖아요. 방부제 그런 효과로. 그런 것처럼 요 안에 나무가 상하지 말라고 흙으로 이렇게 발라놨었다라고 그래요. 요즘은 물론 흙 안 바르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혁은 이렇게 말총을 갖다 엮어야 되는 이 상황. 그래서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목은 주아라 그래갖고 여기 우리 기타 돌리듯이 조율하듯이 하는 요 부분이 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루 갖추고 있는 아주 예쁜 악기인데 소리는 애절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소리를 낼 때 깡깽이 같다 그래서 깡깽이라고 그래요. 깡깽이 싫어요? 해금이에요. 서양에서 바이올린이 있죠? 바이올린은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걔네는요, 우리가 왜 개가 어떻게 짖죠? 이러면 멍멍 그런데 마크 그러잖아요. 새가 뻑꾹 한데 걔는 쿠쿠 이러잖아요. 걔네는 아마 피들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바이올린의 속칭은 피들러예요. 피들이에요, 피들. 피들러 on the roof예요. 그래서 피들러 하면은 깡깽이꾼이래요. 피들러 on the roof에서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제목 있었어요. 근데 지붕 위에 깡깽이꾼 이거였대 원 제목은. 근데 깡깽이꾼이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지붕 위에 바이올린 이렇게 했었다라고 그러는데 둘 다 똑같아요. 깡깽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지만 소리 정말 좋아요. 자, 이분은요 어떤 연주를 하실 거냐면 제가 민속악도 해봤고 그 정가에 나타나는 태평가의 청송곡도 해보시라 그랬고 여기도 또 정악도 해보라 그랬으니까 창작곡을 해봐달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잘랐습니다. 네, 그래서 해금이라는 악기는 이렇게 애절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좋아요. 바이올린만큼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악기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다 악기들 있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면 여기 북이 있어요. 소리북이에요. 소리북과 사물놀이 북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장구고 꽹과리고 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물놀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학생들 사이에서 번져가고 또 동아리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사물놀이는 농악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호남 농악이나 영남 농악이나 웃다리 농악, 이 경기 농악 등에서 왔는데 그 왜 사물놀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연습을 하고 좋아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갖고 있는 리듬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리듬이냐면 우리나라 리듬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3의 배수, 2의 배수가 있는데 3의 배수는 동기도 쿵더러러러 쿵기도 쿵떠. 2의 배수는 정적적 쿵적 쿵옹 해야 어쩔시고 옹 해야 절시고 2의 배수예요. 정적적 쿵적 쿵. 그런데 5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엄몰이라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종짜짜지단 아라라단 디라라단 따딴. 들으실 때는 편하지만 막상 박을 치라 그러면 절대 못 치세요. 대부분 5.5박을 치세요. 5박을 쳐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게 서양음악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박 중에 하나인데 이 웃다리 농악 같은 경우는 7채라고 해서 동저쿵이 동저쿵 장자짜제 딴 따따기 동저쿵 정정이죠 쿵자쿵 정저쿵 이러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몰입하게 돼요. 정저쿵 정저쿵 정저정저 정저쿵 정저쿵 정정저쿵 조쿵 정저쿵 정저쿵 정저정저 정저쿵 정저쿵 정정저쿵 조쿵 이러면서 막 가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열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일정한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빠져들게 하니까 엇박의 묘미예요. 그러한 제가 지금 한 것은 단지 웃다리 농악에 나오는 7채만을 얘기했지만 이런 유사 리듬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다양한 리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악이 재밌고 이것을 농악은 야외 음악이다 보니까 무대에 올려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사물놀이고 누가 했느냐? 김덕수. 우린 김덕수 선생님만 기억을 하지만 그 시대에 김용배 선생님이나 최종실 선생님, 이광수 선생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물놀이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이분들의 그 테크닉도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로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물놀이라는 대외적인 아주 큰 음악이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물놀이를 볼 때는 저 음악이 저기서만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 농봉사회에 있을 때 촌국가 종합예술적인 그런 농악 속에서 있었던 음악을 갖고 온 거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이러면서 뿌리시고 짱짱 이러면서 했겠죠? 자, 요런 음악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북을 제가 굳이 갖고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 북이 갖고 가는 또 맛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은 보통 이렇게 놓고 이렇게 대점을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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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은 이 북대로 묘미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가야금 전공자이면서 장구를 배우고 장구 배우다가 또 이제 이런 북도 배우고 이랬던 이유는 보기에는 다 똑같지만 타법이 다르고 맛이 다르기 때문에 다 배워봤고 배운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음악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중에 대표되는 악기들은 어떤 것이 있고 실제로 어떤 소리를 내며 언제부터 있어 왔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강의를 들어봤는데 여기 이렇게 오셔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기원하면서 왕께서 들으셨던 우리 전하께서 들으셨던 음악 천년만세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이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국악 생각보다 재밌는데 그리고 알만해, 한 번쯤은 들을만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국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